네, 관련 내용 볼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 내용이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1% 낮은 수준인데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래도 지난 1월에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올려 잡았잖아요. 네. 그거는 경제 성장 둔화가 뭐 뻔하다고 하면서 왜 상향 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유수의 경제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죠. 그런데 이걸 딱 한 번 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정 주기를 통해서 이제 전망치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WB, 그러니까 세계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1월에 올 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일단 전망을 해놨는데요. 네. 하반기를 이제 수정을 한 것이고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2.1%로 1.7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나름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효과,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다. 근데 아니 없잖아. 막 네, 그런데 저도- 갑자기 왜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올 네. 1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1월에는 중국이 정말 봉쇄를 풀까 말까? 이것도 불확실했던 때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2월, 3월 넘어가면서 확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대비 리오프닝 효과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상향 조정의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올 거야, 올해 완전히 파국을 맞이할 거야라는 것의 핵심은 미국이 그동안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으로 올해 완전히 소비자들, 이 소비 부분이 무너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연초만 해도.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이게 무너질 듯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존의 1.7%의 전망에서 2.1%로 일단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 전망은 어두운 상황인데요. 네.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근거들은 어떤 요인으로 꼽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크게 한 세 개 지역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0.4%, 미국은 1.1%, 중국을 꽤 높여줬어요. 기존보다 4%대보다 5.6%로 이제 높여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내년도 거의 2% 정도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회복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아직도 상존하는 악재가 있다라는 것이 월드뱅크 WB의 평가인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이제 악재, 또 불확실성, 부담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거,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강력한 긴축, 짝꿍이죠. 네. 인플레가 이게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인다. 안 꺾이면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금리를 올린다. 이제 이 이슈.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는데 이게 딱 그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지만 이게 또 심화되면 작년과 같은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고 이게 그러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하고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고 세 번째는 좀 특이한 부분인데 자연재해와 이제 이상기후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콕 집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부담을 통해서 뭐 그나마 상향 조정은 했으나 앞으로 이것이 뭐 뚜렷한 경기 회복이라든가 뭐 밝은 긍정적 전망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첫 번째로 꼽아주셨던 인플레 긴축 요 네. 세트에 대한 불안감. 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호주 중앙은행이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사실 시장 예상과는 되게 다른 결과다라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던데 이거 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그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긴축 중에서 이 세 나라가 가장 먼저 스탑, 그러니까 동결을 치고 나갔던 이제 그런 국가입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4월 동결을 하면서 치고 나갔었고요. 캐나다도 아마 지금까지 보면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뭐 뉴질랜드도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보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면은 중앙은행도 뭐 주구장창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일정 시점부터는 이제 금리 동결 또 긴축의 멈춤이 있을 거야라는 이제 그걸 이제 본 나라가 이제 호주와 캐나다인데 네. 호주 같은 경우가 실은 5월부터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번 금리를 올렸고 이번에 또 이제 올리게 되면서 5월, 6월 연속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왜 호주가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가장 먼저 해놓고선 또 갑자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느냐를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예, 다시 거의 6% 후반대까지 6.8%까지 올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휙 따라 올라가니까 호주 중앙은행도 좀 당황했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재천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는 함축적 의미는 뭐냐? 이게 인플레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니까 또 슬금슬금 타올랐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어서 호주가 스탑 앤 고를 한 거죠. 일단 그렇죠. 동결을 한 것 같았으나 이제 다시 올리게 됐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캐나다 동결했던 예, 예, 캐나다도 오늘 밤에 오늘 밤. 그러니까 다시 갈 거 네. 동결을 끝내고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들이 이제 14일 아닙니까? 미국 연준 금리 결정에 네. 또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네, 또 우리까지 오겠죠. 그렇죠. 예, 이런 흐름이 있는데 캐나다는 조금 주목할 대목이 있어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결정이 날 텐데 동결을 하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동결을 이어가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말씀했었어요. 노골적으로 천명했던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래서 3연속 동결까지 왔는데 오늘 밤에 캐나다가 또 이어지게 가게 된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시장에 주는 함의는 뭐냐? 동결이지만 언제든지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또 인상으로 따라잡을. 그러니까 긴축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스킵이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다라는 것을 시장에 주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미국에게 또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현재까지 보면 지금 동결이 굉장히 우세한 우세하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캐나다가 올리는 걸 보고 또 미국도 판단할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5월, 6월, 7월은 일종의 큰 이제 기저효과라는 보험을 수치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작년 5월, 6월, 7월, 8월까지가 엄청난 인플레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수치가 이제 적게 나오는 그런 낮게 나오는 그런 이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OMC가 6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이제 13일 날 일단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받아보죠. 5월 물가 상승률을. 근데 그게 그리 높을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5월도 높았던 데다가 유가가 형편없이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나 아마 6월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호주와 또 캐나다가 오늘 밤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이게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긴축의 끝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한번 동결로 넘어가는 스킵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장은 막상 이제 6월에 연준이 금리 동결을 딱 하면 투심이라는 거에는 꽤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예상을 깨고 요번에 금리 인상을 연준까지 바로 단행한다면 이건 핵폭탄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FOMC 회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춘미의 관심사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물가가 잡힌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공요금이라는 이제 거대한 산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호주 이야기를 계속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예. 언급을 해서 주목이 더 됐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우리도 이제 벌써 동결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예, 금리 인상의 끝은 아니고 언제든 인플레 불씨가 타오르는 것이 확인된다면 뒤따라서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6월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도 그 소위 작년 대비 일종의 보험을 들어놨는데 8, 9월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네.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진짜 이게 상황은 완전히 꼬이는데 그러면 인플레 바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오죠. 왜냐하면 네. 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치를 낮춰놓은 건데 이게 튀어오른다.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물론 그게 하루 반영했다가 지금은 반영이 안 됐지만 지난 주말에 오페크 플러스가 또 모여서 또 감산한다. 지금 이런 맞아요. 얘기를 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제유가 하나 보고 국제유가가 70달러 여기가 진짜 그나마 좀 속편한 거지 이게 80달러를 다시 제끼고 올라간다면 한두 번 금리 동결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가겠구나라는 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마음은 좀 전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를 보면서 금리를 좀 예측해 보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증시 볼까요?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연준이 동결할 거다. 뭐 네, 이것에 대한 네. 기대 심리인가요? 예, 그런 것 같고요. 노동 지표도 신고 고용자 수는 잘 나왔는데 실업률이 또 올라가면서 그거를 나름 또 좋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어서 네. 현재 6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나라에 네.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자금 아마 이런 거의 기조적인 핵심도 여기에서 금리를 또 올리진 않겠지라는 이제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코스피는 이제 2,60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전망치를 올려잡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달부터 서머 랠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전망치를 올려잡은 게 불안을 합니다. 아마 저희 경제 속 보실 분들은 이제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을 하거든요. 국내 증권사가. 근데 올해 최대치를 전망한 데가 연초 보시면 다 나옵니다. 뭐 기록에 있으니까 2,600도 별로 없었어요. 뭐 2,500이었고 하단선은 2,000 깨진다, 1,900 깨진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우리 국내 증권사가 전혀 못 맞추니까 못 맞추는 거고 하면 2,600원 무난히 넘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2,600이 넘으니까 국내 증권사도 세계은행처럼 이제 네. 증시 전망도 수정치를 내잖아요. 낮춰 잡아요?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지금 막 2,800 이상을 막 잡아서 이게 약간 좀 걸립니다. 이게 또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핵심은 또 이것도 한 가지만 보면 되죠. 외국인 수급입니다. 여기까지 땡겨 올린 것 역시 외국인들의 정말 폭식이죠. 13조 원 이상 역대 최대입니다. 그나마 많이 샀을 때도 10조 사면 1년 동안요. 많이 샀다 하는데 지금 6개월 만에 13조를 샀으니까 정말 많이 산 것이고. 근데 우리 시장에 계속 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예. 이제 이게 또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우리가 하부가 비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땡겨 올린 것도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이걸 또 받쳐둘 우리의 기초 펀더멘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기관이나 물밀듯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요소 혹은 뭐 무슨 변수 이런 거는 뭐로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환율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강세고 달러 강세는 결국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의지 이 두 개가 거의 짝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요. 미국이 6월에 동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달러를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럼 달러는 약세되겠지. 내가 왜 달러를 들고 있어? 신흥국을 사자라고 해서 나온 딱 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주목하실 부분이 우리가 미리 뭐 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라든가 이런 걸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표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 네. 이 둘을 보고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그런 투자법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이거 좀 이어질까요? 워낙 강세로 해석하고 좀 이어지는 걸로 저는 예측할 수 이제 있을까요? 동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1,260원대 라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도 한번 깨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거는 투자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네. 뭐 그냥 일반 투자자든가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언제 돌아서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3조 원 이상 또 빠져나갈 때가 또 큰 틀에서의 이 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1,000억, 2,000억 매도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 수요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환율 두 개를 보시고 쫓아가시다가 네. 이제 6월 15일이죠. 우리나라는 반영되는 이제 금리 인상이든 금리 동결이든 이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를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역전세 대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한국은행이 최근 남은 전세 계약 절반이 역전세나 깡통 전세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저희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죠. 그때 집값도 높았고 거기에 따른 전세 가격도 함께 높았었는데 집값이 작년 한 해 뭐 20% 이상 떨어지면서 전세는 더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됐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전세 사기가 아닌 전세 사고의 되는 거죠. 가능성이 커졌고 네.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절반 이상의 부분이 역전세의 이제 가능성, 그만큼 많이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세입자 퇴거 대출.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퇴거를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세입자를 주는 건데 뭐 한 채 있으면 모르겠지만 두 채 있는 분들은 다 DSR에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걸려가지고 주담대가 이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DSR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그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줄 돈이라면 퇴거를 위해서 주는 요 한도라면 주담대에 있어서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DSR을 뭐 한시적 완화해서 그래야지 이제 집주인도 1, 2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 대출에 뭐 힘입어야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주담대에서 DSR을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풀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데 전세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서만 DSR을 완화한다? 이 주담대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절차상과 그런 해법들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은행들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이거를 퇴거에 한해서 세입자 퇴거에 한해서만 DSR을 풀어야 되나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이런 거는 보통 빨리 결정은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들이 있어서 어떤 사태 추이를 보면서 아마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네. 세입자에게 돈 내주는 방법은 그것밖에 그거 없다라고 또 외에는 특별하게는 생각이 드세요. 없겠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이걸 이르면 이번 주에도 방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네. 또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